푸른 달이 서쪽에서 솟아오르고 백두의 맥이 다시 있다하면 천년의 잠에서 깨어난 땅이 세계의 중심에 서리라. 을사년에 하늘에 붉은 구름이 모이고 옛 지도자의 그림자가 사라질 때 드디어 그 시작이 열리니라. 중국 송나라 시대의 위대한 불교 고승이자 동양의 정신적 지도자로 불렸던 허운대사. 그가 천년 전 남긴 예언의 두루마리가 2018년 중국 호북성의 한 고찰에서 발견되었다. 오랜 세월 동안 비밀리에 보관되어 온 이 문서에는 21세기 동아시아와 한반도의 운명이 상세하게 예언되어 있었다. 특히 2025년 을사년에 관한 놀라운 예언은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위기를 정확히 언급하고 있어 많은 학자들과 연구가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대통령 파면, 미국과의 관세 분쟁, 예상치 못한 6월 대선. 허운대사는 이 모든 사건이 한반도가 새로운 세계 질서의 중심으로 부상하는 거대한 변혁의 서막이라고 말했다. 그의 예언은 현재의 혼돈 속에서도 강한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워지나니 세 번의 큰 시련을 겪은 후에야 한반도는 천년의 번영을 맞이하리라. 안녕하세요, 신비의 조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우리나라 국운 상승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허운대사의 충격적인 예언 세계로 들어가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2025년 을사년에 관한 놀라운 예언을 상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허운대사는 서기 980년 중국 송나라 초기 강서성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범상치 않은 영적 통찰력을 보였다고 합니다. 8살 때 마을을 덮친 큰 가뭄을 한 달 전에 예견했으며 12살에는 이웃 나라의 침략을 정확히 예언해 마을 사람들이 미리 대피할 수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어린 허운의 눈에는 천년의 시간이 한순간처럼 흘러가고 그의 귀에는 미래의 속삭임이 들려왔으니 사람들은 그를 하늘의 눈을 가진 아이라 불렀다. 20살이 되던 해 허운은 불문에 귀의하여 수행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티베트 고원부터 히말라야 심처까지 성지순례를 떠나 10년 동안 깊은 명상과 수행에 몰두했습니다. 특히 인도의 나란다 사원에서 만난 한 노승에게서 고대 산스크리트어로 쓰인 천문학과 예언의 비전을 전수받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밤 심원한 명상 중에 허운대사는 황홀경에 빠져 천상의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날 밤 그가 본 환상은 인류의 미래 천년을 아우르는 장대한 파노라마였습니다. 그는 이후 58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은 채 오직 붓을 들어 미래의 비전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스님의 눈빛은 더 이상 이 세상의 것이 아니었다. 그의 손끝에서 탄생한 예언의 두루마리에는 천년 후의 세상이 생생히 그려져 있었으니 이는 부처의 지혜가 내린 신성한 계시였다. 허운대사의 예언은 송나라 황실에까지 알려져 태종 황제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당시 그는 황제에게 북방의 이민족이 중원을 침략할 것이라 경고했고 실제로 80년 후 금나라의 침략으로 북송이 멸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한 그는 300년 후 하늘에서 돌비가 내려 강남의 도시를 덮을 것이라 예언했는데 정확히 그 시기에 대규모 운석 낙하 사건이 발생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허운대사는 생전에 여러 예언서를 남겼지만 그중 천지운명경이라 불리는 비밀 예언서는 오직 그의 수제자에게만 전해졌습니다. 이 책에는 세계의 대변혁과 동아시아의 운명, 특히 한반도의 미래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늘의 별자리가 7번 바뀌고 땅의 기운이 3번 뒤집히면 동방의 작은 나라가 세계의 중심이 되리라. 그러나 그 전에 큰 시련과 고통이 있으리니 을사년에 하늘에 붉은 구름이 모일 때 위대한 변화가 시작된다. 놀랍게도 이 예언서는 수백 년간 비밀리에 전해져 내려오다 2018년 중국 호북성의 한 오래된 사찰 지하실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허운대사의 예언이 세상에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은 바로 그가 예언했던 세계 대변혁의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허운대사의 예언서 천지운명경이 세상에 공개되자 동양학 연구가들과 역사학자들은 그 내용의 정확성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특히 천년 전에 기록된 예언 중 이미 실현된 사건들은 그 구체성과 정확도에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붉은 별이 동방에 떠오르고 1월의 땅은 둘로 갈라져 형제가 서로를 향해 칼을 겨누리니 이는 60년의 어둠이 시작됨이라. 이 구절은 한국 전쟁과 남북 분단을 예언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허운대사는 정확히 용이 넘어가는 해 1950년 경인년에 전쟁이 발발할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또한 그는 이 분단이 60년을 넘어 지속될 것이라 했는데 이 역시 현실과 일치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일본의 운명에 관한 예언이었습니다. 바다의 섬나라가 대륙을 침략하니 그 기세가 천하를 덮을 듯하나 해가 떠오르는 땅에서 2개의 큰 불꽃이 일어나고 그 나라는 무릎을 꿇으리라.
이는 일본의 제국주의 팽창과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으로 인한 패망을 묘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리고 섬나라는 패망 후 80년간 잠시 번영하나 땅이 흔들리고 바다가 솟아오르는 큰 재앙이 그들을 덮치리라는 구절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쓰나미를 예견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중국의 현대사 또한 허운대사의 예언 속에 정확히 담겨 있었습니다. 천자의 땅에 붉은 태양이 솟아오르니 그 빛이 온 대륙을 덮을 것이다. 그러나 70년이 지나면 붉은 기운은 점차 사그라들고 황금의 시대가 열리리라. 이후 동쪽과 서쪽의 큰 나라들 사이에서 중원의 땅은 다시 일어나 천하를 다투게 될 것이다. 이는 중국 공산당의 집권과 70년 후 시작된 경제적 개혁, 개방 그리고 미국과의 무역 분쟁을 예견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허운대사가 남긴 세계 금융 위기에 관한 예언은 그 상세함에 많은 학자들이 혀를 내둘렀습니다. 천년의 세 번째 변화가 시작될 때 서쪽 땅의 금융 기둥이 흔들리고 세계의 부가 갑자기 증발하리라. 이는 100년에 한 번 오는 큰 파도와 같으니 그 후 세계의 부는 동쪽으로 흐르기 시작할 것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연상케 하는 이 예언은 위기 이후 아시아 경제의 부상을 정확히 예견했다는 점에서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예언도 있었습니다. 북방의 곰이 작은 밀밭을 삼키려 할 때 세계는 혼란에 빠지고 식량과 에너지의 가격이 하늘을 찌를 것이다. 이때 동쪽 나라들은 큰 기회를 맞이하나 동시에 큰 위기도 함께 닥치리라. 그러나 이 모든 예언들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것은 바로 한반도의 근미래, 특히 2025년 을사년에 관한 충격적인 예언입니다. 허운대사는 이 시기를 천년의 운명이 바뀌는 대격변의 시작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지도자의 자리가 흔들리고 백성들은 혼란에 빠지며 경제의 기둥이 흔들릴 때 이는 모두 큰 변화의 전조에 불과하다. 을사년의 하늘의 기운이 크게 움직이고 백두산의 정기가 다시 깨어날 때 한반도의 운명은 새롭게 쓰여지기 시작하리라. 이제 허운대사가 예견한 을사년의 대격변, 그 충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허운대사의 예언서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단연 2025년 을사년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는 이 시기를 천지개벽의 전환점이라 명명하며 한반도에 닥칠 대격변을 상세히 묘사했습니다. 을사년, 봄이 오기 전 나라의 수장이 큰 위기를 맞으니 그 자리가 흔들리고 백성들의 분노가 들끓으리라. 해 뜨는 곳에서 바다를 건너온 세력이 한반도를 압박하고 경제의 강물이 거꾸로 흐르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리니 이는 모두 큰 변화의 시작에 불과하다. 이 구절은 우리가 최근 목격한 대통령 파면 사태와 미국이 주도하는 관세 전쟁, 그리고 경제 위기를 놀랍도록 정확히 예견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해 뜨는 곳에서 바다를 건너온 세력은 한미 동맹 관계의 변화와 무역, 갈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허운대사는 을사년의 혼란을 더욱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5개의 강물이 모이는 땅에서 큰 시위가 일어나고 국민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질 것이다. 하늘의 뜻이 그러하니 오래된 질서는 무너지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공간이 열리리라. 그러나 이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리고 부의 탑이 흔들리며 사회의 근간이 뿌리째 흔들릴 것이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더욱 심각한 위기를 예견합니다. 돈의 가치가 종이장처럼 가벼워지고 집값은 하늘로 솟았다가 땅속으로 꺼지리라. 청년들은 희망을 잃고 방황할 것이며 노인들은 평생 모은 재산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게 될 것이다. 이는 60년 만에 찾아오는 대주기의 끝이자 새로운 시작이니 쇠퇴 없이는 부흥도 없음을 기억하라. 이는 부동산 시장의 붕괴와 화폐 가치의 하락, 청년 실업과 노인 빈곤 문제가 극대화되는 경제 위기를 예견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경제 전문가들은 2025년을 기점으로 세계 경제의 대전환이 일어날 것이라 전망하고 있으며 한국 역시 이 파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경고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허운대사가 국제 정세의 변화까지 정확히 예견했다는 점입니다. 동쪽의 섬나라와 서쪽의 큰 나라 사이에서 조선은 배를 흔들리게 하는 파도와 같은 시련을 겪으리라. 이 시기에 북쪽 땅의 지도자는 큰 변화를 맞이하고 오랫동안 닫혔던 문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할 것이다. 을사년의 가을, 하늘에서 붉은 별이 떨어지고 백두산의 정기가 깨어날 때 한반도의 운명은 새롭게 쓰여지기 시작하리라. 이 구절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로 둘러싸인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기와 북한 체제의 변화를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붉은 별이 떨어진다는 표현은 북한 정권의 변화를, 백두산의 정기가 깨어난다는 것은 한민족의 잠재력이 다시 발현되는 시기를 의미한다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허운대사는 이러한 혼란기를 거대한 정화의 시간이라 표현하며 이 시련을 통과한 후에
한반도에 찾아올 새로운 번영의 시대를 예견했습니다. 큰 폭풍이 지나간 후에야 맑은 하늘이 드러나는 법. 을사년의 혼란은 한 시대의 끝이자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니 지혜로운 자들은 이때를 준비하라. 그렇다면 을사년의 대혼란 속에서 한반도를 구원할 인물은 누구일까요? 허운대사의 예언 속에 등장하는 A 인물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허운대사의 예언 중 가장 신비로운 부분은 을사년의 혼란기에 등장하는 A 인물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는 이 인물이 한반도의 운명을 극적으로 바꿀 중요한 존재가 될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큰 바람이 지난 후 백성들의 선택으로 용의 기운을 지닌 인물이 나타나리라. 그는 어려서부터 남다른 지혜를 보이고 그의 이름에는 물과 산의 기운이 함께 담겨 있으리니 그를 통해 한반도에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학자들은 이의 인물이 2025년 6월 대선 이후 등장할 새로운 지도자를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특히 물과 산의 기운이 담긴 이름이라는 구절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는 그 인물의 이름에 수나 산과 관련된 글자가 포함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인물의 출신과 배경까지 상세히 묘사했다는 점입니다. 그는 본래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선 인물이리라. 그의 얼굴에는 깊은 고뇌의 흔적이 있고 그의 말에는 중생을 위한 연민이 깃들어 있으니 백성들은 그에게 깊은 신뢰를 보낼 것이다. 그러나 그가 가는 길은 결코 순탄치 않으리라. 허운대사는 이 인물이 한반도에 닥친 경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과감한 개혁을 단행할 것이라 예견했습니다. 용의 인물은 오래된 악습을 과감히 끊어내고 경제의 흐름을 바로잡기 위해 칼을 빼들 것이다. 그가 내리는 결정은 많은 이들의 반발을 사고 큰 저항에 부딪히리라. 하지만 그의 개혁은 결국 한반도를 100년의 침체에서 구해낼 씨앗이 될 것이니 지혜로운 자들은 이를 알아볼 것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이 인물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취할 대담한 입장에 관한 예언입니다. 서쪽 대륙의 강대국이 한반도를 압박할 때 용의 인물은 굽히지 않고 당당히 맞서리라. 오랜 동맹의 관계는 흔들리고 새로운 균형이 필요해질 것이다. 마치 작은 용이 큰 독수리와 대등하게 협상하는 모습을 세계가 지켜보게 될 것이니 이는 한반도 역사에서 전례 없는 일이 될 것이다. 이는 미국과의 관세 전쟁과 동맹 관계의 변화를 암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허운대사는 이 과정에서 한국이 미국에 일방적으로 의존하던 관계에서 벗어나 보다 대등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게 될 것이라 예견했습니다. 흔들리는 배가 새로운 항로를 찾아 나서듯 한반도는 동과 서 사이에서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게 될 것이다. 용의 인물은 동쪽과 서쪽, 남쪽과 북쪽 모두와 균형 있는 관계를 구축하리니 이는 마치 사방의 바람을 모두 품은 태극의 원리와 같으리라. 그러나 이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경고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큰 독수리는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작은 용의 도전에 분노할 것이다. 경제의 전장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한반도는 잠시 큰 고통을 겪으리라. 하지만 용의 인물은 흔들림 없이 자신의 길을 갈 것이며 결국 독수리도 이를 인정하게 될 것이다. 더욱 신비로운 것은 허운대사가 용의 인물을 돕는 세 현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는 점입니다. 용의 인물 곁에는 3명의 현인이 있으리니 하나는 숫자의 달인이요 둘은 말의 대가며 셋은 만물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지녔으리라. 이들이 하나로 뭉쳐 용을 보좌할 때 한반도에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다. 음악. 그렇다면 이 인물이 주도하는 변화는 한반도에 어떤 미래를 가져다 줄 것인가? 을사년의 혼란을 지나 병오년에 도래할 새로운 번영의 시대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허운대사는 을사년의 격변을 지나 다가올 병오년 2026년을 한반도 천년 번영의 시작점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을사년의 혼란이 끝나고 병오년이 되면 한반도에는 놀라운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을사년의 어두운 구름이 걷히고 병오년의 붉은 태양이 떠오를 때 한반도는 마침내 새로운 숨결을 얻으리라. 오랜 병이 치유되고 끊어졌던 맥이 다시 이어지며 천년의 잠에서 깨어난 민족의 저력이 세상을 놀라게 할 것이다. 이 구절은 경제적 위기에서의 회복과 함께 남북 관계의 획기적인 변화를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끊어졌던 맥이 다시 이어진다는 표현은 한반도의 통일 과정이 본격화될 것임을 예견한 것으로 보입니다. 병오년의 경제적 변화에 대해 허운대사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세계의 경제 질서가 크게 바뀌고 새로운 화폐의 시대가 열리리니 한반도는 이 변화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이다. 옛 시스템은 무너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새로운 가치의 흐름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리라. 이때 한반도의 지혜가 빛을 발하고 그들이 만든 새로운 체계가 세계의 표준이 될 것이다. 이는 디지털 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의 혁명, 그리고 이 분야에서 한국이 세계적 리더십을 발휘하게 될 것임을 예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은 2026년을 기점으로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대전환이 일어날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한국의 산업 구조 변화에 관한 예언입니다. 쇠와 바퀴의 시대가 가고 빛과 생각이 물질이 되는 시대가 오리니 한반도의 젊은이들은 이 변화를 이끄는 선구자가 될 것이다. 과거의 남들의 것을 모방하던 자들이 이제는 세상이 따라올 수 없는 새로운 길을 개척하리라. 병오년에 이르러 5개의 새로운 산업이 태동하니 이는 100년의 번영을 가져올 토대가 될 것이다. 이는 한국이 자동차, 조선, 철강과 같은 전통 제조업에서 인공지능, 바이오, 우주산업 등 첨단 기술 분야로 산업 구조를 혁신적으로 전환하게 될 것을 암시합니다. 5개의 새로운 산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를 의미하는지에 대해 학자들 사이에서 많은 논의가 있지만 대체로 인공지능, 우주기술, 바이오헬스, 퀀텀 컴퓨팅, 재생에너지 분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병오년의 가장 극적인 변화는 지정학적 측면에서 나타날 것으로 예언되었습니다. 북쪽의 문이 열리고 끊어졌던 철의 길이 다시 이어질 것이다. 백두에서 한라까지 하나의 기운이 흐르게 되니 이는 단순한 통합이 아닌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리라. 병오년의 가을, 백두산 정상에서 두 지도자가 손을 맞잡을 때 세계는 경이로운 눈으로 이를 지켜볼 것이다. 이 구절은 남북 관계의 극적인 개선과 경제 협력의 시작,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통일 과정의 본격화를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철의 길은 남북을 잇는 철도를 의미하며 이는 한반도와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새로운 경제 네트워크의 시작점이 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허운대사는 이러한 변화가 단순히 한반도에 국한되지 않고 세계적인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 예견했습니다. 작은 반도의 변화가 유라시아의 거대한 흐름을 바꾸고 동양과 서양을 잇는 새로운 다리가 놓이리라. 병오년부터 시작된 변화는 마치 작은 강물이 모여 거대한 바다를 이루듯 점차 그 영향력을 넓혀 세계의 새로운 중심축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변화 속에서도 허운대사는 위기 요소를 경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번영의 꽃이 피어나는 순간에도 가시는 존재하는 법. 병오년의 빛나는 변화 속에 숨겨진 그림자를 경계하라. 특히 동쪽 바다에서 오는 검은 파도와 서쪽 하늘에서 내려오는 붉은 불꽃에 주의할지니 이는 새로운 도전의 시작이 될 것이다. 병오년의 변화는 분명 한반도의 새로운 번영의 시대를 약속하지만 그 여정은 결코 평탄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허운대사가 마지막으로 남긴 한반도의 천년왕국에 대한 예언은 과연 무엇일까요? 다음 장에서 그 충격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허운대사의 예언서 마지막 장에는 한반도의 궁극적 운명에 관한 놀라운 계시가 담겨 있습니다. 용의 인물이 이끄는 변화가 완성되고 100년의 시간이 흐르면 한반도는 세계의 중심이 되어 천년의 평화를 이끌게 되리라. 동양의 지혜와 서양의 합리가 하나로 어우러진 새로운 문명이 이곳에서 태동하니 인류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될 것이다. 허운대사는 이 천년왕국이 단순한 국가적 번영을 넘어 인류 문명의 새로운 단계를 여는 정신-정문화적 혁명이 될 것이라 예견했습니다. 물질과 정신이 조화를 이루고 인간과 자연이 하나 되는 새로운 시대. 한반도에서 시작된 이 변화의 물결은 점차 세계로 퍼져나가 인류의 오랜 갈등과 대립을 치유하리라. 이것이 천년 전 허운대사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과연 그의 예언대로 한반도는 2025년 을사년의 혼란을 극복하고 새로운 번영의 시대를 열게 될 것인가? 그 해답은 우리 모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